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말인 오늘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려는 행락객들로 북적인 주말이었습니다. 단풍놀이와 전통체험에 나선 나들이객들의 표정을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 축제가 열리고 있는 팔공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 가로수들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케이블카에 올라 바라본 산은 아직 단풍을 즐기기엔 다소 이른 모습. 정상은 지금 뭐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는 길목이 이제 저 수태골에서 이제 오는 도로변에서 지금 한참 결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고 쌀쌀한 날씨지만 등산객들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산 정상은 붐빕니다. 조선시대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경상 가명에선 400년 전 풍속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문장이 거리를 행진하고 국과 종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15의식, 수문장이 근무를 교대하는 의식이 진행되자 관광객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널뛰기, 가마타기 등 다양한 전통 체험 행사로 선조들의 삶을 잠시 느껴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숨은 이렇게 교대식을 봤는데 그거하고 많이 차이있긴 한데 그래도 볼만한 것 같아요. 민속놀이도 있고 애들이 체험할 것도 있고 이런 거 볼 수 있으니까 교육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바쁘게 스쳐 보내기엔 아쉬운 계절. 절정에 이른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행락객들로 북적인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평소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이 주말인 오늘 관람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유교 목판의 판향을 만끽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오늘 장판각의 문을 열고 선조들의 정신문화의 산물인 책판을 공개했습니다. 관광주간을 맞아 1년에 단 하루 주말인 오늘 일반인들에게 관람을 허용했습니다. 장판각에 수장된 목판은 900여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718종의 모두 64,226장. 2002년 목판 10만 장 수집운동을 시작한 지 13년 만의 성과로 지난해에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됐습니다. 장판각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조선주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유교 정신에 보고며 이제는 세계의 문화유산이 된 목판이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는 이제 겉에서만 보고 안에 둘러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규모도 크고 이렇게 많은 문집이 흩어져 있었다는 게 200~300년 전에 저희 선현들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게 이 장판각을 통해서 저한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곳 목판은 유학자들이 문집 발간을 위해 나무판에 새긴 책판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도덕적 인간의 완성이라는 일관된 주자를 후학에게 전승하고 발전시킨 집단지성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뛰어납니다. 내부에 가득한 묵직한 판양 속에 알기 쉽고 폭넓은 해설까지 곁들여지면서 관람객들은 1시간 안팎의 관람 시간이 아쉽기만 합니다. 문학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철학에 대한 자기의 사상을 담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끝부분에 가서는 제문, 만사 그런 형식으로 가을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한 오늘 개방 행사에는 4차례에 걸쳐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100여 명의 한해 관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경북대에 이어서 지역 대학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대 총학생회는 오늘 민주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친분과 인맥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와 포스텍 등 다른 대학에서도 비선 실세 규탄 시국선언 논의가 진행되는 등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국정 개입을 다룬 숨은 권력 비선 실세가 방송됩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 내각이 비선 실세 의혹을 하루속히 밝히고 책임질 것은 지되 국정 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시민축구단 대구FC가 내일 오후 K리그 챌린지 2016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해 아쉽게 놓쳤던 1부 리그 승격은 물론 우승까지 도전하고 있는 대구FC는 내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최소한 1부 리그 승격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대구FC 운명을 가를 내일 경기 경우의 수를 석원 기자가 정리합니다. 지난해 아쉽게 놓친 승격의 꿈. 올해 역시 지난해만큼 가능성은 높아진 가운데 대구FC에겐 이제 마지막 한 경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한 경기 남은 거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마지막 똘똘 다 뭉쳐갖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오늘 팬들도 많이 오셨는데 마지막 경기 승리로 좋은 선물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FC는 승점 67점으로 1위 안산과 같지만 다득점에 밀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이 재창단을 선언하면서 1위를 하더라도 승격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대구FC는 2위를 하기만 해도 자동 승격이 가능합니다. 지거나 비기더라도 강원을 포함한 다른 팀들의 결과에 따라 자동 승격까지도 가능하지만 대구FC는 승리와 함께 다득점으로 지난해 놓친 우승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경남 원정 승리로 분위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FC. 한 경기 남았는데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리그에 꼭 1위를 하고 탈환을 하고 클래스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종 홈 경기 상대인 대전과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2승 1무로 앞서 있는 상황. 과연 대구FC가 지난해의 아쉬움을 이겨내고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둬 승격과 우승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오늘 상주 왕산역사공원에서는 상주 평화의 소녀상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상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는 지난 7월부터 5천만 원을 목표로 소녀상 건립비 모금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달까지 거친 총 6천여만 원의 성금으로 상주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로 2011년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지금까지 전국 34곳에 건립됐거나 건립 추진 중입니다. 개 도축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투쟁위원회는 오늘 낮에는 칠성시장 안에 보신탕 업소에서 대구 어르신을 위한 보신탕 무료 행사를 열고 오후에는 개고기 판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이란 애견단체 회원 20여 명 역시 오늘 오후 칠성시장에서 대구 칠성 개시장 전원 및 이전 촉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포스코의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히 경영하는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역구 대기업을 주변 사람들의 사익 추구의 장으로 만든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병석 전 의원 측은 포스코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권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대구시 동구 숙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4차로에서 5톤 탑차가 차량 정체로 멈춰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교 충격으로 차가 밀리면서 모두 5대가 잇따라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41살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